예,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체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재무 관리를 좀 이해를 해야 제조업체에서 이제 IR의 어떤 입지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조업체하고 금융업체 좀 비교해서 재무 관리의 어떤 쪽이 포커스에 맞춰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무 관리나 뭐 여기서 제가 이제 CFO 역할을 한다면 재무 관리에 그 어떤 그 요구되는 어떤 그런 아, 역할이라고 하면 좀 회사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잘 경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무 관리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바이벌 스테이지라면 서바이벌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 그 재무 관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현금 흐름 관리의 또 목표는 궁극적으로 도산을 부도를 막는 일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 흐름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비디오를 보지 않았다면 꼭 먼저 좀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현금 흐름에서의 관리는 현금은 사실 흐름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흑자 도산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흑자 도산이라고 하면 이익은 실질적으로 나는데 회계상 이익은 있는데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금들을 이제 지불을 못 하는데 지불을 불가하는데 특히 뭐 은행의 이자나 아니면 또 뭐 임금이라든가 임금 체불이라든가 아니면 물건 값을 못 외상으로 가지고 오고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어음을 주고 어음을 줬는데 외상을 값을 다시 못 갚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아,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3회 이상 뭐 회사 이제 그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3회 이상 뭐 연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도 처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부도가 되면 부도는 뭐 어음 한 장 가지고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수표 한 장, 당좌 수표 한 장, 뭐 이런 걸로도 부도는 분명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되고 부도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뭐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면 뭐 화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좀 더 어려울 경우면 뭐 법정 관리, 예. 아니면 이제 뭐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재무 어떤 건전성들을 재무 건전성들을 예를 들면 뭐 화해나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채권자의 권리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홀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실질적으로 조금 이자를 안 내고도 경영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이 돌아가게 난 후에 다시 이제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끔 법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간 이것들이 이런 뭐 악한 경우 최악의 경우들이 생기기 전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현금 관리를 아주 잘하는 제대로 잘하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그 현금 흐름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라고 해서 다 매출이 아니라 현금을 수반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이것보다 비용이 더 나갔을 때 현금을 수반한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현금이라는 것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가 된다.
근데 부채가 늘어나는데 부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더 이상 회사에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겠죠. 너무 뭐 부채 비율이 뭐 200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뭐 못하겠죠.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은행들이 워낙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금을 조달을 못할 경우에 임금도 못 치르게 되고 이자도 못 내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버리면 사실은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흑자도산이 돼서 그 회사가 이제 몰락의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현금 흐름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은 워킹 캐피털, 그러니까 운전 자본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운전 자본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운전 자본이라고 하면 재고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매출 채권을 얼마나 잘 뭐라 합니까? 턴오버, 턴오버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밀린 외상들을 얼마나 내가 잘 받아내느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매출 채권 그 관리에 따라서 잘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턴오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모든 그 매출이 다 현금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현금을 좀 관리를 해서 비용 쪽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맞춰서 비용을 좀 관리를 잘 해주는 현금성 비용 특히를 나가지 않도록 이게 플러스가 되지 영업에서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든가 재고를 너무 늘리지 않고 또 매출 채권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비용이 보다 넘지 않도록 또 그거는 이제 이쪽 현금 인 쪽이라면 현금 유입 쪽이라면 지출 쪽에서도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오버헤드 코스트들을 관리를 해주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일어날 것에 대한 향후의 어떤 예측을 잘 함으로써 이런 부도가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운전 자본을 잘 관리하는 거 있다면 두 번째는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룹들 기업들이 도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회사에 대한 어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도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연대보증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은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 돈이 나가야 되는 자회사가 다 쓴 건데 자회사가 도산이 되지 않도록 은행이 이제 연대 보증을 세우고 결국 우리 회사 모 회사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의 경우에 PF 그죠? PF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북에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라고 하면 이제 대차대조표를 대산 상태표를 말씀드린 건데 이 북에는 안 잡히는데 연대 보증이 돼서 건설 건설 시행사라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빌딩들을 짓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대 보증을 이제 시켜주면서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죠. 여기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현금이 은행이 여기서 보증 증거를 갖다가 이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투자가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고 더 이상 부채나 자본 조달이 되지 않게 돼서 부도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얼마나 그런 기본적인 관리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동성 관리를 특히 어떻게 하면 잘하고 있는지. 투자가 입장에서는 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 예, 뭐 그래서 유동자산, 자산을 뭐 유동규체로 나눈다든가, 그래서 이게 뭐 1보다 크거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동부채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에 나갈 돈들, 갚아야 될 돈들이 유동자산들 통해서 제대로 갚아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세입 차입금 비율 특히 많이 보죠. 뭐 부채 비율도 많이 보지만 뭐 차입금 비율이 어느 선을 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뭐 100%를 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어떤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IR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차입금 비율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50편대를 예를 들면 유동성 비율은 2배를 뭐 유지하는 거다. 아니면 또 뭐 차입금 비율 같은 거는 뭐 50%를 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지금 현재 100%라면 향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50%까지 내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저빌리티, 그 향후의 어떤 모습들을 그 설명해주는 것이 이제 또 IR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